이번 시간에는 로그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자. fx가 로그 a의 x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걸 로그 함수라고 하는데 a는 미침으로 1이 아닌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 자, 그렇게 됐을 때 아래 그림을 한번 보자.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 우리 지수함수였을 때랑 같아. 지수함수도 a가 1보다 클 땐 증가함수였고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였는데, 자, 그림을 보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진 게 로그 함수가 되는 거고, 자, 이 녹색으로 그려진 게 로그 함수가 되는 거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자. 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양의 실수만 되는 거야. 저 x가 진수였기 때문에 진수 조건이 양수였지. 그래서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가 되고, 치역은 범위가 없어. 실수 전체야.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이 로그 함수도 1대1 대응이 되면서, 자, 1대1 대응인 함수는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익히자.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 지수함수와 같아. 그리고 이 로그 함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은 1,0이야. 그리고 점근선은 y축이 되겠지. 이걸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는 0 이렇게 된다. a가 큰 경우와 a가 0하고 1 사이인 경우의 두 그래프는 서로 x축 대칭이 된다.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야.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되지. 자, 우리 역함수 수하에서 배웠어.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 했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된다.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 증가함수가 되고,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로그함수가 나오는 거야. 자,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어떻게 돼? 지수함수가 이렇게 0,1을 지나면서 감소함수가 되고, 자, 로그 함수는 얘하고 y는 x에 대해 대칭인 이런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반드시 지나는 점이 0,1이었잖아? 그런데 로그 함수에서는 반드시 지나는 점이 1,0이 된 거야. 특히 증가하는 경우에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그림을 저렇게 그려놔서 서로 절대 안 만나는 줄 아는데 만날 수도 있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림이 저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절대 안 만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한번 찾아봤어. y는 로그 루트 2의 x, 이 로그 함수에서 x가 2일 때 y가 2가 나오고, x가 4일 때 y도 4가 나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만나는 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는 점이어야지 돼. 자, 오른쪽에 감소함수일 때의 그래프를 봐봐. 자, y는 x 위에서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오른쪽 그래프는 반드시 만나고 왼쪽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 이 로그 함수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했을 때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자. y는 로그 a의 x라는 로그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면 y는 로그 a의 x-m 플러스 n. 자, 이렇게 식이 바뀌어. 로그 함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은 1,0이었거든?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바뀔까? x축으로 n만큼이니까 1 플러스 m, y축으로 n만큼이니까 n.
이렇게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반드시 지나는 점은 1 플러스 m, n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평행이동하지 않았던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x는 0이었잖아? 자,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점근선은 x는 m으로 바뀐다. 이번에는 대칭이동을 한번 시켜보자. 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대칭을 시키면 y의 부호가 바뀌니까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 이렇게 바뀌어.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x의 부호가 바뀌므로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 이번에는 원점 대칭을 시키면 y의 부호도 바뀌고 x의 부호도 바뀌는 거야. 이번에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 이거는 역함수를 구하라는 말과 같아. 당연히 지수함수로 나오겠지? 자, xy 바꿔서 이렇게 써주고 이거를 y에 관해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 a의 x승 이렇게 되지? y는 로그 2의 x 제곱과 y는 2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자. 우리가 이게 함수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연산을 한다면 이 진수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2 로그 2의 x가 돼도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런데 그래프일 때는 뭐가 문제냐면 범위가 문제야. 자, 이때는 이 x제곱이 진수기 때문에 x제곱이 0보다 큰 거고, 이때는 x가 진수기 때문에 x가 0보다 큰 거야. 자, x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거는 x가 0만 아니면 돼. x가 0보다 큰 것도 있고 x가 0보다 작은 것도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자, 범위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 x가 0보다 큰 부분만 그렸기 때문에 y는 2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y는 로그 2의 x 제곱의 그래프를 알고 싶다면, 자, 이거는 0보다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를 다 그려야 y는 로그 2의 x 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지수 함수를 배울 때도 함수 방정식을 가르쳐 줬었어.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 방정식을 유출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흔히 쓰는 로그 공식에는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로그 a의 x,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 자, 이렇게 바뀌지. 그 다음 곱셈 대신에 나눗셈을 하면 로그 a의 x 나누기 y를 하면 이거는 뺄셈으로 바뀌지. 그 다음 로그 a의 x의 n승 그러면 n이 앞으로 내려오고 로그 a의 x. 자, 이렇게 바뀌어. 이걸 함수 방정식으로 나타낸다면 첫 번째 성질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f의 x, y는 f의 x 더하기 fy. 자, 이렇게 바뀔 수 있지. 그래서 저런 방정식을 보면 아, 다른 설명이 없어도 이 fx는 로그 함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f의 x 나누기 y를 하면 자, 이렇게 뺄셈으로 바뀌고 세 번째 식까지 이렇게 바꿔줬어. 이제 저렇게 방정식으로 주어져도 그런 걸 봤을 때 아, 로그 함수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지? 다음 함수에 정의역을 구하라고 했어. 정의역은 진수 조건을 따져주면 돼. 자, 진수가 x-4인데 이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4보다 크다. 이게 정의역이 된다. 다음 함수에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 자, 저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5에 x라는 로그 함수가 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편행이동해서 나온 그런 함수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원래 주어졌던 원래 평행이동하지 않았던 로그 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0인데 똑같이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해서 x는 2 이렇게 된 게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따라서 a는 2가 된다. 로그 함수를 주고 함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fx가 로그 3의 x일 때 x에 27분의 1을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되는데 27은 3의 3승이고 27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3승이야. 그래서 로그 3의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답이 된다.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가 나와.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주어진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x는 3 곱하기 2의 y분의 1 이렇게 x하고 y를 바꾼 다음에 이걸 y에 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3이 먼저 넘어가자. 그런 다음에 y-1은 로그 2의 3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y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 로그 2의 3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자 a는 2, b는 3, c는 1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했더니 6이 나온다. 역함수를 구해서 저 값을 넣으라고 했어. 자, 지수함수 역함수는 로그 함수가 나온다고 했고 자 y는 10의 x에 역함수를 구하면 x는 10의 y 이렇게 되고 이걸 y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 로그 10의 x 이게 gx야. 그래서 g의 100은 로그 10의 100이므로 2가 답이 된다. 자, 역함수를 구해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고 수하에서 배웠던 우리 다른 방식도 있어. g에 100을 a라고 하면 우리는 구해야 되는 값이 a야. 그러면 이거는 fa가 100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 fx하고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함수가 바뀔 때 x값과 y값이 바뀔 수 있어. 그래서 a가 10의 a인데 이게 100이니까 그래서 a가 2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다.